나도 그 뭐냐, 우리 원동섭 씨가 평소에 못했는지 도와줄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사소하고 지역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장 그러니까 심각한 사항들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보완이 될 수 있는데 별로 크게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자, 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이건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학위 논문이죠. 학위 논문이란 얘기는 뭡니까? 학술적인 포매팅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학술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계에서 어떠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들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이슈들에서 어떠한 연구 문제가 도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혀 없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이슈가 그러니까 배경은 될 수 있지만은 사회적 이슈가 충분히 학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나와 있어서 저는 학술적인 그러한 그 논문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옷으로 따지자면 다 서로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고 속옷부터 시작해서 양말까지 전부 다 따로 놀고 있어. 이게 또한 가장 큰 뭐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것은 왜 발생을 하느냐 했을 때 흔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정책 보고서라든가 혹은 사업 계획서라든가 혹은 신문이라든가 잡지 같은 이런 언론의 어떤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과 학위 논문을 구분하지 못해 가지고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가장 또한 이제 문제이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학술 논문의 기본적인 포맷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거 전혀 학술적이지가 않다. 그다음에 제목을 일단 보면 언론 키워드 데이터를 활용한 했잖아. 우리가 뭐뭐뭐 데이터를 활용한 해서 방법론이 문제 나오면 이 논문은 방법론적인 것을 강조하는 논문이구나. 그래서 그 얘기는 새로운 뭡니까? 분석 기법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분석 도구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수집의 절차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 키워드 데이터를 활용한 예에서 보면 그럼 이 논문이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운 연구 방법을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에다가 그럼 적용을 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그 방법론적인 것이 강조되는 논문인가 봤을 때 이 방법론적인 것을 강조하는 논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방법론적인 논문을 강조하는 것처럼 읽혀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제목에서도 보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 경제활동 분석이라고 해놨는데 그럼 이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계해가지고 우리가 왜 이러한 언론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딱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기존에 그러는 대부분 조사들이 그 통계청에서 나왔는 조사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 데이터를 본다. 그게 다야. 그러면 모든 그 주제 분야에서는 대부분 다 통계청의 자료예요. 그러면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서 통계청에서 나온 그런 정령 데이터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언론 데이터를 쓰는 것이 유용하다. 이게 다 연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적인 것이 연구의 목적인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냐?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장애인 경제 활동이라는 것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언론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요. 우리가 언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간 편향적인 개념화예요. 편향적인 개념화. 다시 말해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생산 주체로서의 어떤 채널을 이야기하는 거고, 언론을 얘기할 때는 데이터의 생산 주체로서보다는 그 사회적인 프레임을 구성하는 정치적인 행위 주체로서 얘기할 때 주로 언론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언론 데이터라는 말을 그래서 이런 말을 쓰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언론 기사라고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죠. 언론의 데이터로 본다라면 우리가 미디어란 말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처음부터 한번 그래서 이제 보면 나는 이제 이걸 보면서 상당히 이제 놀랐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 보고서라든가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학술적인 맥락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연구의 배경이 애매한 거죠. 연구의 배경이.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적인 배경인지 혹은 이 주제 분야의 배경, 장애인 경제 활동이라는 주제 분야의 배경인지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둘째 어디야? 연구 문제가 그다음에 그런 기존의 연구들에서 연구 문제가 나오고 근데 연구 문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 뒤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 문제는 그 기존의 문헌들에서 연구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 연구 문제는 방법론적인 연구 문제가 아니죠. 지금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슬라이드에 11번 슬라이드에 보세요. 11번 슬라이드 보면 이 연구 문제가 장애인 경제 활동이라는 주제 분야에 대한 연구 문제이지 방법론적인 연구 문제 아니죠, 지금.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논문 제목도 그렇고 본인은 이게 방법론적으로 의미 있는 학위 논문이라는 방법론적으로 의미 있는 학위 논문들은 어떤 논문이냐면 새로운 연구 분석 기법이라든가 연구 도구를 개발한다든가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 문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주제 장애인 경제 활동이라는 주제 분야에서의 연구 문제야. 그러면 장애인 이 경제 활동이라는 주제 문제에서 이러한 연구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학위 논문이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장애인 경제 활동 분야에 대해서의 연구들이 이렇게 했는데 해당되는 연구들이 연구 문제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연구 문제는 주제 분야의 연구 문제라고 읽히기엔 또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 키워드의 빈도 및 상위 빈출의 단어는 무엇인가? 키워드의 연결 이게 그러면 주제 분야의 연구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없잖아요. 예컨대 장애인 생산품이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상당히 부족했고 따라서 언론에서의 기사를 가지고서 의미망을 분석하면 장애인 경제활동의 어떠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구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어떻게 나눠요? 원인과 결과 중심의 연구 문제로 나누기도 하고 A, B, C 이렇게 분류형 연구 문제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연구는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없어요. 지금 어떤 유형의 연구 문제인지. 이게 그러면 분류형의 연구 문제와 그러면 인가형의 연구 문제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도 그럼 봐요. 3번 같은 경우 보세요.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변수가 유의한 모형과 그 특성은 무엇인가 되어 있잖아. 그럼 그 변수가 뭔지 지금 이게 연구 문제로서의 그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봐요. 지금 이게 본인들이 사학계획서로 정책 연구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연구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우리가 이 연구 문제를 가설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연구 문제의 형태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죠. 연구 문제로 남는 거 하는 거하고 가설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세요? 연구 문제는 우리가 기존의 연구들이
동일한 연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A라는 결과를 찾았고 어떤 다른 학자들은 B라는 결과를 찾으면서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양분되거나 혹은 그렇죠 여러 가지로 나눠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연구 문제를 다시금 충분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연구 문제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연구 문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 그래서 이 연구 문제는 장애인 경제 활동에 대한 언론사는 항상 긍정적인 보도를 한다라고 해서 벌써 장애인 경제 활동사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방향에 대한 연구가 벌써 많이 이루어져서 긍정적 방향이라고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연구 문제에서 한 단계 해서 가설을 세워요. 장애인 경제 활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식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요. 가설을 세운다면 어떻게 해요? 내 연구에서도 그러면 해당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증 분석이라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그게 학술적인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술적이라는 것은 글을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혹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여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학술적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학술적 절차들이 없다. 그래서 연구 문제로 갈 것인가, 가설로 갈 것인가는 어떻게 결정한다? 방금 내가 설명했어요. 해당되는 연구 문제에 대해서 벌써 기존의 연구자들이 충분하게 답을 내렸으면 가설을 설정해서 다시 한번 그 가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연구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학자들이 의견들이 양분되어 있으면 의견이 아니지 학자들의 결과가 그러면 연구 문제에서 내 쪽으로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어떤 질문이요? 그럼 장애인 경제 활동에 대해서 사람 학자들이 충분히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분야가 누락되어 있다. 그럼 누락되어 있는 그 이유를 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연구 문제 설정부터가 지금 다시 해야 되고요. 연구 문제를 설정하면 결과 서술에서는 연구 문제에 따라서 결과가 서술해야 돼요. 연구 문제 1에 대해서 어떠하다. 그럼 연구 문제가 아니라 연구 가설이 하면 연구 가설 1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찾았다. 연구 가설 2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찾았다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특정한 분석 기법에 대해서 그 결과를 적어놨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연구 문제 혹은 가설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를 적었다. 찾았다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자, 그래서 내가 박사 얼마 전에 논문 자격 시험도 쳤었는데 논문 자격 시험 칠 때마다 항상 뭐네요? 이론은 무엇이고 가설은 무엇이고 그렇죠? 실증주의는 무엇이고 이런 걸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모르면 학술적인 절차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저쪽에 자, 우리 그러면 쭉 그 파워포인트를 다 받았으니까 가보면 여기도 봐. 지금 예컨대 분석 결과라고 되어 있는 것에 한번 가볼까요? 분석 결과라고 되어 있는 것에도 가보면 13페이지 슬라이드다. 그렇죠? 13페이지도 뭐가 나야 돼? 데이터 수집도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분석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쓴 거잖아. 그렇죠? 근데 1단계는 텍스트폼, 2단계는 빅카인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분석 데이터를 수집 어떤 데이터를 했고 그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기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연구 문제별로 도출이 해야 되는 거죠. 연구 문제별로. 그러니까 연구 문제가 내 옷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14번부터 나오는 각종의 단어 구름에는 다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n이 있어요, n. n이 뭐요? 분석 대상의 수죠. 분석 대상의 수. 네? 지금 보세요. 14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상위 100개 기준 워드 크라우스. 그럼 n이 얼마야? 100이란 말인데 그럼 이 그림이 100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n은 뭐죠? 분석 대상의 수가 항상 나와야 돼요. 계량 분석에서는요.
그렇죠? 15번 슬라이드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여기 TF-ID 값에서도 빈도가 아니잖아요. 빈도가 아니라 TF-IDF는 값이죠. 값인 거지, 값. 그러니까 지금 이 TF-IDF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그다음에 16번 슬라이드도 다 N이 다 있어야 돼. N이 다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17번 슬라이드도 N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 문제별로 그다음에 그 연구 결과를 이제 서술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누차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피어슨 상관 분석 그다음에 핵인 분석은 변수잖아요. 변수로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인과형의 원인과 결과 핵인 분석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는 거잖아. 인과형의 연구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다시 연구 문제로 가보세요. 인과의 연구 문제가 있는지. 그 연구 문제가 없어요. 인과형의 연구 문제가. 11번에 가보세요. 인과형 연구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연구 문제. 연구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뭐 더 할 얘기는 또 있지만은 이게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 학과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융합 플러스 비즈니스 학과라면 이게 비즈니스에 나누고 쓰니까 그래 뭐 가능도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디지털 융합하고 비즈니스 엔드냐 OR이냐 문제에서 우리는 좀 엔드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논문이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 학과에 어떤 디지털적인 것이 있느냐? 뭐 언론도 예컨대 뭐 디지털 인터넷 언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만 한다면 이게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 학과의 학위 논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글 파일을 받는 한글 파일은 보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영어 참고문헌은 자기가 직접 참고하지 마는 걸 말고는 그 인용을 하지 마세요. 여기도 보면 뭐 1960년도 거도 있고 뭐 있더라고. 1900 뭐 그러니까 67년도 있잖아. 이런 논문이 정말로 중요해서 자기가 참고했으면 참고를 정말 해야 돼. 뭐 요새 참고야 뭐 한 줄이라도 거기 가서 찾아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본인이 좀 약간 소화를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나서 뭐 또 추가로 궁금하거나 다른 사람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내가 또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원동섭 씨 이제 수고는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권택찬 씨가 지난번에 수업을 들었을 때 하여튼 그 수업이 온라인으로 해서 내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야, 됐어요. 내가 할게. 내 거 나오죠? 네. 유튜브에 가서 재생 목록에 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온라인 강의 있죠. 온라인 강의. 네, 온라인 강의가 모든 재생 목록 보기가 있어요. 오케이? 있죠?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쭉 이제 밑으로 내리면 자, 여기 보면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사회과학 연구의 실제, 사회과학 연구의 실제, 사회과학 연구의 실제 해서 이게 이제 그때 연구 방법론 수업하면서 동영상 촬영했는 거 몇 개들을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동영상 했는 것을 좀 보고 여기에서 그냥 여기도 봐. 디융비 연구조사 방법론 나와 있죠? 연구조사 방법론. 디융비 연구조사 방법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업을 했는 것들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다?
사회과학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책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책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회과학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과학 연구 이해하죠? 연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그것을 학계에서 인정받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했던 연구 문제들을 다시금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송하영 논문 보이죠? 네. 다들 보이죠?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여기 보세요. 경제 분야 유튜브 인기 동영상의 정보 유형에 따른 이용자 태도와 댓글 연결망. 이거는 대본의 논문 제목에서 뭐라고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분류형 연구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분류형 연구. 이용자 태도와 댓글 연결망이 요 두 가지 이런 유형에 따라서 변화되는 분류형 연구이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유튜브 데이터를 했다는 것도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했구나라고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목차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송하영 논문하고 박효찬의 논문하고를 좀 열심히 보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연구의 배경, 연구의 의의인데, 자, 여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컨텍스트 액션식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이론적 배경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이론적 배경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론을 얘기하지 않고서 이론을 얘기하지 않고서 이런 그냥 소위 썰을 풀면 이론적 배경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론적 배경이 아니에요. 이론이란 게 뭐예요? 이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가지고 모델이죠. 모델이라는 거죠. 사회 현상이나 이슈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학자들만의 하나의 틀이잖아요. 그게 이론적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 연구 검토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보통 이렇게 같이 쓰는데 여기도 조금은 이제 좀 논리적 모순이죠. 그럼 기존 연구 검토는 이론이 없이 했는 논문들도 있거든. 그런 건 기존 연구들이 되는 것이. 근데 이론적인 막서 이제 우리 원동섭 씨도 뭐가 있었어요. 이론이 뭐 세 개인가 네 개가 있었어. 근데 그 이론이 본인의 연구 문제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연구 문제하고 관련성이 없이 따로 노는 이론이었어. 예컨대 네트워크 확장 이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많이 참가할수록 네트워크 효용은 증가한다. 이게 이런 네트워크 확장 이론이거든요. 네트워크 확장 이론은 뭐냐면 서로 다른 속성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네트워크의 가치는 증가한다. 그럼 그 이론에 따르면 어떤 연구 문제가 나오겠어요? 네트워크의 그 속성이 다른 성별이라든가 경제적 경영이라든가 그런 속성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가치가 동일한 그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가치가 높아질 때 나온다는 거. 그럼 해당 이론에 따르면 내 연구 문제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앞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했던 그러한 장애인에 관계된 이론이 본인의 연구 문제를 도출하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어요? 별로 없었잖아. 여기도 봐. 기존 연구 검토가 나오죠. 기존 연구 검토가 나오고 이것도 좀 뒤죽박죽 되어 있어가지고 또 몇 번을 고쳤는데도 계속 여기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기존 검토. 근데 쭉 나오고는 이제 여기 봐. 기존 문화 검토 이렇게 따로 이제 또 빼놓은 거야. 약간 좀 뒤죽박죽 됐죠. 뒤죽박죽 됐지. 그래서 그다음에 연구 문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연구 문제가 항상 연구 방법 앞에 나와야 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런 게 있어.
기존 문헌 검토를 하면서 운동섭 씨도 있었는데 우리가 사회 연결망 분석이나 이런 분석을 활용한 이런 기존 연구들은 방법론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기존 연구 검토에 넣을 것인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애매해. 그러나 이제 본인이 특정한 분석 방법을 활용했는데 특정한 주제 분야를 했다.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그 다음에 여기 분석 데이터 수집 나오고 분석 방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연구 결과는 연구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연구 문제 1이 뭐 어떻게 나오고 연구 문제 1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